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 조금 시작했었죠. 예, 벡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3차원상에서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X방향, Y방향, G방향의 움직임을 기술해야 되니까 항상 숫자가 3개가 필요한데 이거 맨날 숫자 3개 적어주고 혹은 우리가 뭐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하면은 X방향, Y방향, G방향 셋 다 적어주면은 이게 방정식이 항상 길어지겠죠. 예, 그런 것도 좀 막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엔 엘리멘터리에게 그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3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대상을 만들자, 하나의 객체를 만들자 라고 해서 도입한 게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기본적으로 3개의 숫자입니다. 세 숫자를 하나로 모으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벡터인 거죠. 벡터가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3개를 하나로 묶어준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벡터의 덧셈, 뺄셈, 뭐 실수배 이런 거 한 거 뭐냐면은 계산 3번 할 거를 하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한 겁니다. 물론 도입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저런 뭐 계산들을 해봤더니 되게 좋은 도구들이 되게 많아 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렇게 하게 됐지만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의 쓸모는 뭐냐면은 그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움직임 3개 맨날 3개 적어주기 귀찮으니까 그 3개를 하나로 모아주자 라고 하려고 도입한 물리량입니다. 자, 수학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양을 도입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수학에서 우리가 무언가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대상을 만들고 나서 물어볼까요? 복소수 우리가 정의했었죠?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있는 숫자를 복소수라고 해서 정의했어요. 자, 그럼 그 복소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우리가 제일 먼저 뭐 배웠었죠? 노트를 앞으로 봐도 되고 뭘 했나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도 되고. 자, 복소수 정의하고 나서 맨 처음에 뭐 했죠? 채팅창에 딜레이가 없는데도 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좌표계를 그렸죠. 좌표계 그렸던 거는 이제 복소수 표현 방법. 그쵸? 복소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제 그건 이제 정의하기. 그래서 우리도 벡터도 좀 아까 그랬었죠. 벡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 화살표 뭐 이렇게 해놓고 해서 뭐 혹은 뭐 굵게도 쓰고 x, y, g 3개 숫자 적어놓자.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죠? 어떤 대상을 정의해서 그걸 이렇게 쓰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렇죠. 합차, 곱, 사칙, 연산, 계산 규칙을 정의하는 게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수학에서 반드시 어떤 우리가 대상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걸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산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무언가를 정했는데 이걸 갖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하러 정의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학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하고 나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계산 규칙을 만들어요. 그게 사칙연산일 수도 있어요. 합차, 곱, 목 이런 걸 수도 있고 혹은 함수일 수도 있어요. 함수도 우리가 대상처럼 바라봐서 함수와 함수 사이에 연산을 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예요. 함수의 합성과 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함수를 가지고 함수를 대상화해서 걔네들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렇다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자. 숫자 몇 개 이렇게 괄호로 감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행렬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할까 하는 거예요.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집합과 집합을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벡터를 정의해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계산이 뭐냐면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았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예,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다시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거의 고등학교 수준에 준하게 설명할 겁니다. 예, 들으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 하나는 A라고 쓰여져서 얘는 성분 3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실 수학적으로 아주 진짜 수학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벡터의 성분이 꼭 3개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2차원상에서 움직이면 2개고 3차원상에서 움직이면 n개, 3개고 뭐 n차원 공간에서의 벡터를 생각하면은 성분이 n개가 될 수 있어요. 성분 10개 모아놓을 수도 있지. 예.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학과가 아니니까 안 배웠겠지만 예, 그 물리학과에 가면은 4차원 벡터 시스템을 다뤄요. 4벡터라고 해가지고 예, 공간 좌표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 좌표. 그래서 시공간 좌표에 대한 예, 벡터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복잡하니까 빼고 일단 3차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의 성분을 적는다고 칩시다. 3개의 숫자의 모음이에요.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에 대해 A 플러스 B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 등호 3개 정의하냐면 예, 각 성분끼리 더하는 거예요. 아유 심플해라. AX 플러스 BX 예, AY BY 아이고 AG 플러스 BG로 정의한다예요. 예. 뭐 벡터의 덧셈을 사실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쓸모가 없는 거죠. 예. 벡터를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간상의 움직임이라고 쓰죠. 생각해보면 공간상의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움직임, 혹은 뭐 그 방향으로의 힘, 혹은 그 방향으로의 속도, 뭐 혹은 그 방향으로의 운동량, 기타 등등등인 건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더했다는 소리는 뭐랄까요? X방향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더하는 거죠. Y방향의 움직임과 Y방향의 움직임을 더하는 거고, G방향의 움직임과 G방향의 움직임을 더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무언가 벡터의 덧셈과 그럴싸하고 쓸모도 있죠. 예, 복소수도 마찬가지였었죠. 생각해보면 복소수 이거랑 되게 비슷했었죠. 합 어떻게 정의하냐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고 그랬던 것처럼 예, 벡터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빼기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빼기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단 복부호 동순 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완벽합니다. 네. 부호가 겹쳐있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복부호 동수는 뭐냐면 부호가 겹쳐있을 때는 같은 순서대로 끄집어낸다. 여기서 위에 거 했으면 여기도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여기서 아래 거 픽업했으면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한다는 뜻입니다. 예, 요게 벡터의 덧셈의 정의입니다. 또 벡터의 덧셈과 뺄셈. 했네요. 그죠? 벡터의 덧셈과 뺄셈 정의예요. 자, 한 벡터 A가 있어서 얘도 3개의 성분으로 예, 한 벡터와 예, 실수 리얼 넘버 K에 대해 KA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 그냥 각 성분에다가 예, 숫자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것도 로 정의한다. 예요. 예, 이게 벡터의 실수배의 정의입니다. 뭐 쉽죠? 예, 고등학교 때도 했던 이야기고, 예, 벡터의 덧셈의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 왜 저렇게 정의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덧셈을 저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뭐 어디선가 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벡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때 대부분 벡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틀린 표현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건데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우리가 모든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는 숫자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숫자, 우리가 3차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 개의 숫자의 모음이에요. 각각 X방향, Y방향, G방향과 연관된 어떤 그 숫자의 모음이에요. 그럼 덧셈은 그 각각의 방향으로 더해주는 거고, 실수배는 그 각각의 방향에다가 똑같이 숫자를 곱해주는 거죠. 당연한 말씀.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뭔가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계산일 것 같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 잘 되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맞아 이거 노트 다운 받으셨나요? 노트 어디인지 발견은 하셨나요? 올려놨는데 제가 LMS에다 올려놨는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아무도 글을 안 남겨줘. 봤어요.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글을 보고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글을 거기 이렇게 강의 자료실이나 그런 데다 올려놓으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앱에 알림 같은 게 뜨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들어갔더니 있는 건가요? 핸드폰에 앱에 알림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냥 그때그때 들어가 봤더니 강의 자료실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궁금해요. LM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람이 뜨긴 뜨는데 누르면 안 들어가지는. 알람이 오긴 오는군요. 아하,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벡터의 덧셈을 하는데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시각화할 수 있죠? 벡터의 덧셈을 눈으로 보이게 만듭시다 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벡터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를 어떻게 더하냐면은 A 이렇게 가지고 오고 B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요게 지금 A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뭐 꼬리 있기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는데, 자, 제가 노트에다 써놨지만 흔히들 벡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그냥 물어봅시다. 자, 요런 벡터가 있고 점점점 이렇게 똑같이 이어놨어. 요게 A고 요게 B다고 칩시다. 자, A랑 B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벡터 A랑 벡터 B는 같나요? 다른가요? 요거 이렇게 딱 요거 평행하게 가져왔다는 표시입니다. 평행하게 가져왔다고 점을 찍어놨어요. 자, 벡터 A랑 벡터 B는 같나요? 다른가요? 두 명이 같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가요? 평행. 네 명이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5명 다 대답을 드릴 때 기다려볼까 한번. 다른 분은 어떤가요?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6대 0으로 기울어주면 약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죠.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같은가 봐. 라는 눈치가 살짝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은 같습니다.
예, 답은 같다예요.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치기 전에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이렇게 과외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애들 과외 많이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종종 저걸 둘이 서로 다른 벡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다른가 하니 시작점이 달라서. 예,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거고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다르죠 당연히 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갖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실제로 벡터에는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벡터를 이루는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크기하고 방향이죠.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해도 여전히 같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갖고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벡터를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여도.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하면은 되게 내추럴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벡터의 정의에서 뭐 이름이 기억이 날라나요? 어떤 그 미국의 물리학자 제가 이야기했었죠. 뭐 리처드 파인만이니 뭐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벡터가 뭐랑 같냐면은 a step in space. 예, 그렇게 그 사람 책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랬었죠. 공간에서 우리가 한 발짝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요 벡터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한 발짝 이만큼 걸은 거고, 얘는 만약에 어디서 시작했든 상관없이 여기서 요 방향으로 한 발짝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더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걷고 거기서 이렇게 걸으면 되니까 이렇게 더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예, 당연한 정의일 것 같죠? 당연합니다, 실제로.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거 있을 때, 하나는 이렇게 가져오고, 이번에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요렇게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A 플러스 B가 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생각해보면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 주로 이런 정의를 많이 배우곤 하는데, 우리가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기를 좋아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위치 벡터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있는데, 위치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시점이 항상 원점이죠. 위치 벡터는 원점으로 다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켜서 표현해 놓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거하고 다를 것도 없죠. 그리고 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란 말이야? 조금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되게 직관적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나요? 자,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네, 그죠? 성립한다 한 명. 당연하죠? 나머지 분들은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당연한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또 물어본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벡터의 덧셈이라는 게 좀 아까 얘기했지만 a step in space.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한 걸음 갔다가 저 방향으로 한 걸음 가는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간 걸 먼저 가고 그 다음 걸 나중에 가도 아무런 당연히 차이가 없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벡터의 덧셈은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법칙도 성립하죠. 그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런 말 되게 수학과스러운 말이죠. 보통 다른 과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교환법칙이 뭐냐면은 제가 거기 노트에는 이제 덧셈교를 썼는데, 실제로 덧셈교를 쓰지 않고 그냥 임의의 연산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어떤 주어진 이러면은 너무 내적 같다. 전혀 임의의 연산처럼 보이게. 이게 두 개 서로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면은 교환법칙.
이게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뭐냐면은 결합법칙은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예,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고 예, 이거를 앞에 거를 이렇게 괄호를 먼저 묶어주고 하느냐 아니면은 예, 앞뒤 순서는 바꾸는 게 아니라 앞뒤 순서 바꾸는 건 교환법칙이에요. 예, 앞뒤 순서 바꾸는 건 교환법칙이고 예, 결합법칙은 괄호를 여기다 묶어주느냐 앞에다 묶어주느냐 요 차이입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괄호를 어디다 묶어주느냐 차이지 연산의 앞뒤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 결합법칙. 벡터의 덧셈은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교환법칙은 성립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겠지만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아주 유명한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 실수배의 시각화.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벡터 A가 이렇게 있으면 2A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쟤를 똑같이 2배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2A라고 쓰면 좀 그런가?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그러면은 곱하기 1.5 곱하기 3.14 뭐 다 성립하겠죠. 자, 하나 물어봅시다. 복소수를 곱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벡터에다가 복소수를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 플러스 i를 주어진 벡터에다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생각하고 있는가요? 찍으세요. 잘 모를 땐 찍으세요. 예. 벡터에다가 된다! 된다! 된다 2표. 복소수를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2대2. 좋아. 이게 뭔가 의견이 갈리고 있어. 2대3. 또. 안 된다, 2대4. 다른 분들도 찍어보세요. 예. 2대5. 처음에 2명이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된다가 우르르 나오고 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가요? 안 된다가 안 된다가 다수인가요? 한 10명쯤 들어보고 투표해볼까? 예, 지금 7명. 3명 더 답을 해보시죠. 현재 7명 답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너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생각해보고 그냥 하나 찍어보세요. 예,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1 플러스 i 혹은 뭐 2 마이너스 i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수배. 아니 뭐야 지금 우리가 실수배라고 계속 지금 부르는데 복소수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수업 지금 7명만 듣고 있나요? 7명만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혹시 막 7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창만 열어놓고 어디 지금 뭐 밖에 나갔다거나 뭐 알바를 갔다거나 밥을 먹고 있다거나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8번째 의견 안 될 것 같아요. 2대6 될 것 같아요. 3대6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는군요. 안 될 것 같아요. 3대7 안 된다가 이겼는데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어요. 하면 되죠. 그냥 거기다 복소수를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소수를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애매하죠. 예,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무언가 썸씽이라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의 복소수? 이 뭔가 조금
예,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상해 보이긴 한데 복소수를 성분으로 갖는다거나 혹은 복소수를 거기다 곱한다거나 예,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안 될 건 없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 모두 다 정의가 돼요. 단 시각화는 안 됩니다. 예,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벡터의 성분을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 예,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5i 다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의미를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예,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복소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무언가 물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그걸 배울까 안 배울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단 이렇게 덧셈과 아까 실수배처럼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마이너스 1 곱하는 건 예, 마이너스 1 곱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할까? 방향을 바꾸죠? 예, 요게 마이너스 a입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왜 그럴까요? 왜 벡터의 방향을 바꾼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를 왜 방향을 바꾼 걸로 정의할까? 뭐 생각해보면 숫자라고 생각해보면 뭐 당연하기도 하고 그죠?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움직임인데 예, 이걸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예, x방향 뒤로 간 걸 거고 y방향 뒤로 간 거고 z방향도 아래로 내려가는 걸 거고 예, 그러니까 방향이 완벽하게 반대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해하는 방법은 이래요. a 벡터에다가 예, 마이너스 a라는 게 우리가 뭔지 모른다 쳐. 예, 마이너스 a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두 개 더하면 0이면 좋겠죠. 예, 이러면 계산하기가 좋겠죠. 그러려면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갔다가 다시 와야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좋겠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정의해야 속편하기도 합니다. 예,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뭐 숫자로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계산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벡터의 실수배의 시각화입니다. 너무 고등학교 때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되게 심심하죠? 예, 원래 오늘은 좀 그래요. 예, 초반에 배우면 그렇습니다. 복소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정해놓고 나서 예, 뭐 덧셈 뺄셈 하고 그럴 때는 만만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예, 사인 1 플러스 i를 계산하고 있고 무슨 뭐 i의 2i 제곱 계산하고 있고 뭐 이렇죠. 예, 비슷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벡터도 예, 우리 처음 배울 때는 뭐 별거 아니네 뭐 이야기하다가 예, 갑자기 뭔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벡터의 뺄셈의 시각화는 어떻게 하느냐? 예,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저는 이걸 벡터의 뺄셈의 시각화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자, 뺄셈을 시각화한다는 소리는 a-b를 그려보자인 거죠. 그죠? a-b를 그래서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b를 이렇게 넘기면 a가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a가 다시 어게인 요렇게 있고 예, 뭐 b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a-b를 어떻게 하냐면은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있을 거고 예. 요렇게 요거가 c 벡터가 되면은 예. 그러면은 a가 b 더하기 c랑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예. a-b가 되는 거겠죠. 예, 벡터 이렇게 두 개가 줬을 때 a-b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뭘 두 개 시점을 맞추고 나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헷갈리죠? 예, 아까 뭐 시점을 맞춘다는 거야, 꼬리를 잇는다는 거야, 뭐 헷갈리기도 하고 예, 아까 벡터의 덧셈은 사실 그렇게 별로 헷갈릴 일이 없죠. 예, 그냥 되게 내추럴한 정의였었죠.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정의였어요. 예,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근데 벡터의 뺄셈은 조금 헷갈리죠. 그리고 벡터의 뺄셈을 보니까 지금 예,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b를 이렇게 넘겨서 예, 이렇게 벡터의 덧셈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실수배를 정의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b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번인 거고, 2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를 뒤집는 거죠. 마이너스 B니까. 그럼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네. 공간이 좀 나와야겠네. 이 정도에다 그리면 되겠죠.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얘를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나 당연히 같죠. 지금 뭐 대충 보니까 같은 거 같죠. 실제로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C를 A와 마이너스 B의 합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something이라는 C가 거기다 B를 더하면은 A가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 노트에 보면 나와 있죠? 노트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노트 기준으로 요게 동그라미 1번이고 요게 동그라미 2번이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노트를 다운 안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책만 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노트 다운 받아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책에는 이게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적어놨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벡터에 덧셈, 뺄셈, 실수배를 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죠? 벡터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결과물로 뭐가 나오죠? 벡터가 나오죠. 그죠? 벡터 더하기 벡터를 하면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의 앞에다가 실수배를 곱해도 여전히 벡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벡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벡터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왜 어떻게 간단했었냐면은 그냥 벡터 더하기 벡터 더하기 혹은 빼기를 했어요. 혹은 앞에 숫자 곱하기 벡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결과가 벡터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벡터네? 진짜?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라서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단지 사실 숫자를 그냥 모아놨다고 해서 벡터가 되는 건 아니에요. X방향, Y방향, Z방향 숫자를 모아놨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숫자 3개를 그냥 모았다고 해서 그게 벡터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수학을 좀 어드밴스하게 배우면은, 고급 수학을 배우면은 유사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처럼 생겼는데 벡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생긴 것 같은데 벡터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숫자 3개를 단지 모아놨다고 해서 그래서 벡터가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아주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큰일 났네. 그럼 얘네가 벡터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 그런 질문이 생기죠. 숫자 3개를 모아놓으면 그럼 벡터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똑같은 숫자 3개 모았는데 이게 벡터고 이게 벡터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 이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을 건데,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을 건데, 어떤 것이 벡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전 변환과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회전 이동에 대해서 무언가 좋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벡터가 처음부터 물리량으로 나온 거,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나온 거라서 좌표계를 이렇게 돌리고 뭐 혹은 이렇게 잡아 끌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좋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벡터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 3개를 적어 놓으면은 잘 만족해요. 잘 만족해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한다면 잘 만족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더하고 빼고 앞에 숫자를 해도 우리가 그런 성질을 만족하나 체크해 보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별 고민 없이 결과가 벡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벡터가 아닐 수도 있었다. 운이 좋아서 벡터가 된 거지 벡터가 아닐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덧셈, 뺄셈, 실수배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괄호 3번
벡터의 내적과 크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이제 벡터를 가지고 곱하기 연산을 정의하려고 해요. 벡터를 가지고 곱하기 연산을 정의하려고 해요. 자, 다시 써볼게요. A 벡터가 3개의 성분으로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bx, by, bg가 있습니다. 자, 두 벡터를 서로 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곱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고 싶지 않나요? 네. 아까 덧셈한 것처럼 덧셈할 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했잖아. 그럼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곱하기 할 때 그냥 뭐 A 벡터 곱하기 B 벡터 해가지고 얘를 AX, BX, AY, BY, AG, BG 하면 안 되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Why not?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되지. 뭐 아까 뭐 덧셈 뺄셈 할 때 다 정의라며. 그럼 우리도 이렇게 정의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 계산을 안 써요. 정의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예. 아까 덧셈, 뺄셈 그런 거는 우리가 벡터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정의하면 딴 데서 우리가 무언가 벡터를 가지고 연산할 때 잘 써먹어요. 자주 나와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벡터의 곱셈을 이렇게 정의하면은 벡터의 곱셈 다른 데서 나올 일이 없어요. 벡터의 곱셈 이렇게 하면은 안 써먹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나와요. 예.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의 곱셈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복소수에서도 그랬었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니 그러지 않았나요? x 플러스 y1i가 있었고 g2가 x2 플러스 y2i가 있었는데 얘를 g1, g2라고 해서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곱하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곱하자 이런 식으로 안 했었죠. 그죠?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죠. 왜냐하면 이런 계산이 쓸모가 없으니까. 대신 되게 복잡한 계산을 했었죠. 예. 예,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해서 빼고 이렇게 곱해서 뭐 더하고 뭐 그런 거 했었죠. 예. 그렇게 정의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었냐면 그게 훨씬 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계산하고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벡터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곱하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벡터의 곱하기하고 관련돼서 오늘 끝날 때 아니면은 내일 시작할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나? 자,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두 벡터를 곱하기 할 때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걸 쓰고 얘를 어떻게 define 하냐면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식의 정의를 씁니다. 여기서 단 이거는 이것의 크기를 말합니다. 혹은 길이라고 말해도 같습니다. 세타는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를 벡터가 이렇게 오면 곱하기 계산을 이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와우, 되게 복잡해. 이죠? 저게 뭐야? 왜 갑자기 하늘에서 저런 게 떨어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왜? 할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죠. 요번 시간 끝? 아니면은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예, 요번 시간 끝 아니면 다음 시간 초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뜻 보면 직관적이지 않죠? 예, 이걸 우리가 예, 를 A와 B의 내적 예, 혹은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내적이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네, 이렇게 정의하는 거 배웠습니다. 어떤 벡터가 주어지면은 두 벡터의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네, 어떤 첫 번째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번째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에 대한 사인 세타도 아니고 코사인 세타, 뭐 탄젠트 세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스칼라 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 결과물이 스칼라죠. 예. 저 결과물이 스칼라입니다. 벡터하고 벡터를 계산했는데 답이 스칼라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벡터와 벡터를 계산했는데 답이 숫자야. 예. 그러니까 숫자 하나 나온 거죠. 이게 몇 차원 벡터든 사실 마찬가지죠. 이게 2차원 벡터든 10차원 벡터든 벡터의 길이는 숫자고 벡터의 길이도 숫자고 코사인 세타도 숫자니까 둘이 곱해 3개 곱하면은 예, 답은 여전히 하나의 숫자, 원 넘버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걸 스칼라라고 부르죠. 예, 벡터의 내적 계산하면은 답이 스칼라가 나옵니다. 우와! 예. 자, 내적을 한번 시각화해 봅시다. 자, 내적을 시각화해 봅시다. 벡터 두 개가 있어요. 하나, A 벡터, 예. 둘, 예. 이 벡터를 서로 내적을 계산하는 거 어떻게 그리냐면은 A 벡터, B 벡터 아까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A 벡터 있고, 예. B 벡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각이 세타인 거겠죠? 그러니까 예,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사이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수선을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A 벡터의 길이에, 왜냐하면 지금 요 길이가 A 벡터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 벡터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겠죠. A 벡터 길이에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 A 내적 B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예. 선이 얇아서 조금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예. 첫 번째 선은 이 길이, 두 번째는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서로 곱한 게 됩니다. 이게 벡터의 내적의 시각화입니다. 또는 얘를 지금 요 방향으로 내렸는데 사실 반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A가 이렇게 되고 B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얘를 B를 A 쪽으로 가도 됩니다. B를 A 쪽으로 가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해도 됩니다. 두 개가 같습니다. 같은지 사실 언뜻 왜 같아야 되는지 잘 사실 와닿지 않죠. 시각화를 하면 그렇죠. 벡터의 내적의 시각화가 좀 그래요. 두 개를 하면은 이렇게 왜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는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곱한 거고 하나는 이렇게 곱한 건데 두 개가 왜 같담? 할 수 있는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벡터에 아까 보면은 A, B 코사인 세타 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바뀌어도 어차피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똑같고 코사인 세타는 두 개가 바뀌어도 어차피 사이각은 똑같이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환법 벡터의 내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벡터의 내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 같은 방향이죠, 두 개가. 그죠? 예. 두 개가 곱해야 되는 게, 물론 우리는 지금 길이를 곱할 거긴 하지만, 방향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길이를 곱할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곱하는 거 보니, 벡터 B가 이렇게 있고, 예. A 방향이 이렇게 B랑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B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의 길이. 다시 한번, 벡터 B가 이렇게 있고, 예. 벡터 A가 이렇게 있으면은, 벡터 A 중에서 B 방향으로의 길이, 이걸 우리가 영어로 프로젝션, 한국어로는 사형이라고 해요. 예. 벡터 B 방향으로의 길이만큼을 따내서 얘와 원래 주어진 그 방향으로의 원래 벡터, 그 두 개의 길이를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벡터 B의 벡터 A로의 사형, 프로젝션. 예. 우리가 풀었으면은 벡터 B의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벡터 A 방향으로의 길이, A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거기다가 벡터 A 방향의 길이를 곱하는 겁니다. 벡터 A의 길이와 B가 A 방향으로 있는 것의 길이, 두 개를 서로 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벡터를 원래 처음에 벡터의 내적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원래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좀 아까 같은 표기법에 대해서 성분끼리 곱해서 AY, BY, AG, BG 더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또 다른 정의예요. 아까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윗줄처럼 정의하기도 해요. 자, 두 개가 같을까요? 같으니까 했겠지. 근데 같은 게 여러분들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나요? 그거 물어봅시다. 이런 질문하면 답변이 너무 힘들죠. 고등학교 때 저거 두 개 같다고 증명하는 거 혹시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이 두 개가 서로 같음을 안 배웠나요? 각각의 정의를 배우긴 했죠. 그죠? 벡터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다. 요거 각각의 정의는 배웠죠. 혹시 나는 밑에 줄은 배우고 윗줄은 안 배웠는데? 이런 사람 둘 다 배웠나요? 안 배웠으면 얘기를 하세요. 안 배웠으면 잘 설명해. 윗줄은 안 배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 윗줄은 안 배웠다. 아하, 그렇구나. 둘 다 배웠다. 오, 같은 책으로 안 배웠나 본데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책으로 배웠을 수도 있을 텐데, 교과정에 있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정답일 수 있죠. 배웠으나 기억이 안 난다가 정답일 수도 있죠. 여튼 자, 고등학교 때 벡터의 내적을 두 가지로 배워요.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 얘는 우리가 시각화하기에 좋죠. 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림 그려서 표기하기에 좋아요. 얘는 계산하기에 좋죠. 얘 계산하려면 이거 일단 우리는 요 길이를 어떻게 재는지 아직 정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 벡터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직 정의 안 했어요. 그냥 화살표의 길이라고만 해놨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 직관적으로는 알겠어요. 화살표의 길이니까 X방향, Y방향, G방향, 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쓰자. 벡터의 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이게 될 겁니다. B벡터는 그러면은
bx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더하기 bg의 제곱일 거고 여기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은 겁니다. 자, 한눈에 봐도 이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같은가요? 혹시 같은 거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이건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으면 한번 시켜보려고. 아, 여러분들 시킨다는 소리가, 예. 아무튼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저한테 얘기해줘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요즘 어디까지 가르치는지 약간 이렇게 본 지 오래됐어요. 아까 했지만 그 학생들 과외할 때까지는 제가 잘 알았는데 학생들 과외를 관둔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디까지 터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음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뭐 증명이 됐든 뭐가 됐든. 본 것 같다. 본 것 같다라는 말은, 예, 다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운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말들이 약간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예, 앞에서는 배웠습니다. 예, 배웠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라고 하다가, 예,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안 배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이 약간씩 애매해지죠. 예.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예, 어떻게 증명하냐면, 증명이 조금, 증명하려면, 이게 사실, 그래, 이게 증명하려면 사실 학교에서 배울 때 증명하려면 이게 몇 단계를 좀 건너뛰어서 증명을 해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 엄밀하게 하진 않고, 자, 요런 식으로 밟아나가면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A 벡터의 길이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A 벡터의 길이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예, 제곱, Y방향의 제곱, G방향의 제곱의 루트가 됐었죠.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이러는 거죠. 예.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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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 대각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대각선 어떻게 구하나요? 예.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오죠. 예. 여기가 뭐 A, B, C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삼각형 이렇게 가져오죠. 이렇게 요거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거가 되겠죠. 예. 그죠? 걔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되겠죠. 예.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될 건데 지금 BC는 우리가 알겠죠? 왜냐면은 벡터에 요게 X방향, 예, Y방향, 예, 뭐 G방향, 예, 성분일 테니까 요거 BC는 G방향일 테니까 알 거고 AC는 다시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D라고 붙여서 삼각형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예, A, D, C, A, D, C 직각 가져와서 요게 X방향이고 DC가 Y방향이니까 요 길이를 알 거고 예, 요 길이 여기다 넣어서 요거 계산해서 요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 오랜만이야 하는 거죠. 예, 오랜만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국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A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예,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예, 요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길이의 제곱이, 예, 자기 자신을 내적한 것과 같아지죠? 그죠? 예. 이거 하면은 AX 곱하기 AX, AY 곱하기 AY, AG 곱하기 AG니까, 이렇게 한 거랑 당연히 같겠죠. 또는 사실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내적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면 내적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더라?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의 길이 곱하기 다른 벡터의 자기 방향으로의 길이 곱하는 건데 두 개가 서로 같아 버리면 예, 그냥 이거는 A 벡터의 길이 곱하기 A 벡터의 길이가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같게 되겠죠. 예,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요거 아까 증명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의 예, 내적을 계산합니다. 예, 그러면 얘는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예, 2A 내적 B가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림을 그립니다. 예, A 벡터 이렇게 되고, 뭐 B 벡터가 이렇게 되고,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B 벡터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A 내적 B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평행사 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예, 요게 A 플러스 B고, 예, 요게 B고,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각이 세타죠, 그죠? A와 내적의 A와 B 사이에 이루는 각이니까. 예, 그래서 요 삼각형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요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생각해 보면은, 그죠?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세타, 요게 절반일 거고, 여기는 2분의 세타일 거고, 여기도 2분의 세타일 거고, 그럼 합하면 세타고, 그럼 요 각은 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예, 그러면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아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와 B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 요거 예, 얘가 뭐랑 같냐면은 A와 B 벡터의 합의 길이의 제곱과 같겠죠? 예,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그거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길이를 근데 우리가 그림을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면은 예, 삼각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삼각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얘는 우리가 아는 양이고 얘 우리가 아는 양이고 얘를 여기서 요렇게 가져와서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 적당히 요 갖고 등호랑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같은 거 서로 날려주고 그러다 보면은 예, 계산하면은 아까와 같이 예, 아까 원하는 게 B 벡터 이렇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예, 제가 전에는 숙제를 한번 내줘 봤었거든요. 예, 근데 뭐 숙제로는 안 내주고 예, 여러분들 관심 있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서 좀 시간도 많잖아요, 그죠? 집에서 뭐 할 것도 없죠. 예, 이렇게 끄적끄적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 요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요 변의 길이 구하는 법은 배웠죠? 고등학교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이거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배웠죠? J 코사인 법칙인가? 배웠을 겁니다. 이게 변의 길이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은 C제곱은 예,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변의 길이를 저기다 넣고 그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예, 더하기인가? 예, 더하기인가? 빼기인가? 헷갈린다. 예, 아무튼 배웠을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랑 같아져 가지고 예, 길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는데 예,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의 벡터가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오는 거라, 세 개의 성분 하나를 묶은 거라고 그랬었죠. 예, 그랬을 때 그 세 개의 성분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예, 더해주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래피컬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같아요. 같은 정의입니다. 단 3차원에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벡터가 만약에 4차원으로 확장이 됐다고 칩시다. 벡터가 4차원이야. 그러면은 각을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벡터가 만약에 4차원 벡터야. 그럼 일단 그림을 못 그리겠죠. 3차원 공간에다 그림을 못 그리잖아. 그러면은 그 벡터와 이 벡터 사이에 각을 정의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예, 그림을 못 그리는데 각을 어떻게 정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 이상으로 가면은 n차원 이상으로 가면은 각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런데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위에 거는. 예, 얼마든지 10차원이건 20차원 이건 계산할 수 있죠. 그냥 같은 그 성분끼리 쪼로록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4차원 벡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거꾸로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각을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로 예,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define 하기도 해요. 더분의 A 내적 B로 define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각이 정의가 안 되는 공간에서 4차원 이상의 공간인지 그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위에 것도 계산, 이렇게 하니까 위에 거 계산할 수 있고 밑에 거 어쨌든 길이니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정의합니다. 자, 요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각의 정의예요. 아니, 벡터의 내적의 정의예요. 이거 시그마 책에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썼었죠. AI, BI, I는 X, Y, G 이렇게 적어두면 될까요? I는 X가 되고 Y가 되고 G가 되고 이 표현법 무슨 표현법인지 아시겠죠? I가 X도 될 수 있고 Y도 될 수 있고 G도 될 수 있는 거에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X일 때는 AX, BX I가 Y일 때는 AY, BY I가 G일 때는 AG, BG 곱해서 앞에 시그마 다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질문? 질문? 없나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으면 네 해주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부분을 써주세요. 다 이해하고 있으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보고 가지요. 칠판을 지울 동안 아무도 안 썼네? 자, 좋아요. 다 이해했어요? 예. 한 명은 다 이해했고, 2명 다 이해했고. 좋은데요? 예. 이게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위주로 배운 경향이 좀 있죠. 사실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잘 배우면 이런 정의 위주로, 의미 위주로 배울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계산 문제를 푸는 위주로 연습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2개를 주면은 내적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내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지금 여기서도 근데 벡터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죠. 잘 와닿지 않지 않나요?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 잘 모르겠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잘 느낌이 안 왔거든요. 벡터가 2개가 왔는데 벡터 곱을 저렇게 정의하는데 왜? 그럼 저렇게 정의해서 뭐가 좋은데? 저렇게 정의해서 어디다 써먹는데? 저걸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정의했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도 다음 시간에 그런 걸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이야기를 더 합시다. 하나만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우리가 아까 A 벡터, B 벡터를 내적을 할 때 의미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A의 B방향 성분의 길이 혹은 크기, 크기로 크기로 할까? B방향 성분으로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죠? 아까 그 AB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A를 B방향으로 아까 이걸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혹은 사형이라고 했었어요. B방향으로 A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였었죠? 자, 그러면 얘를 B의 크기로 나눠줍시다. A 벡터, B 벡터를 B의 크기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요거 날아가는 거죠? 그죠? B의 크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A의 B방향으로의 성분의 크기만 남게 되겠죠. 그죠? 어떤 주어진 A 벡터가 B방향으로 얼마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가를 계산하려면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내적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적이 아까 정의 어떻게 되냐면 A의 B방향 성분 크기와 B방향 크기라고 했으니까 B방향 크기를 양배에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B방향 크기를 양배에 나눠준다는 소리는 여기다가는 분모에다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약분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A의 B방향 성분의 크기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임의의 벡터 있을, 뭐 A 벡터가 됐든 뭐 어떤 벡터든지 있어.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떤 주어진 A라는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크기인가 라고 할 때는 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B 벡터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인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방향으로는 주어진 벡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게 이 방향으로는 길이가 얼마인가? 그러면은 그 방향 아무거나 벡터 적어주고 그것의 길이를 나눠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생각해보면은 벡터의 스칼라 배한 거죠? 그죠? 벡터인데 길이로 나눠준 거죠? 실수배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B 위에다가 보통 이렇게 햇을 그어요. 모자. 긋고, 얘는 그럼 뭐냐면은, B 방향이고, B 방향에 이 벡터 자체의 크기는 얼마일 거냐면은 1이겠죠. 그죠? 방향은 B랑 똑같겠죠. 왜냐하면은 고작 스칼라 배한 것 뿐이니까. 그죠? 원래 벡터 B에다가 스칼라 배를 한 거니까 이 결과는 아까 봤죠? 우리가 스칼라 배를 할 때 길이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B 벡터가 일단 요 크기가 우리가 곱해준 게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방향이 뒤집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방향이 뒤집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행해요. 방향이 같아요. 크기가 얼마일 거냐면은 요 벡터 자체의 크기가 B 벡터의 크기였을 텐데 그걸 B 벡터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크기가 무조건 1로 줄어들겠죠. 크기가 3이었으면 3으로 나누고 크기가 7이었으면 7로 나누고 크기가 100이었으면 100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요 결과물에 요것도 벡터일 텐데 스칼라 배했으니까 요것의 크기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B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거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면은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크기가 1이기만 하면 무조건 단위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이면 무조건 단위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A 벡터의 B 햇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A 벡터가 B 방향으로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계산해주는 알아낼 수 있는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